자, 전자기록 위작 변작제입니다. 먼저 사전자기록. 자, 조문을 보면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성립하는 목적범위고요. 자, 밑에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변작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자, 밑에 행위를 보면 자, 위작 변작이라 했는데 이 위작 변작의 개념은 자, 문서체에서 배웠던 위조 변조에 상응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자, 유형 위조, 자, 무형 위조가 있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요 유형 위조만을 처벌하죠. 무형 위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기도 하지만 공문서는 어땠습니까? 자, 공문서는 유형 위조, 자, 무형 위조를 모두 처벌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사전자 기록에서 가면 어떻게 될까? 또 공전자 기록에 가서 가면 어떨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공문서는 유형 위조, 무형 위조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공전자 기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형 위조, 무형 위조를 모두 처벌한다는 입장입니다. 판례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판례를 보고 올게요. 자, 페이지를 넘기시면 자, 공전자 나오죠. 자, 그 밑에 공문서는 유형 위조, 무형 위조를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따라서 본제에서 위작 변작도 똑같이 유형 위조, 무형 위조도 포함한다. 말씀드렸죠? 무형 위조도 포함한다. 돕니다. 자, 판례를 보면 자, 여기 2005년도 판례인데요. 판례 1번 보세요. 1번. 마지막에 위작 나와 있죠? 여기 227조 2라고 하는 것이 공전자 기록입니다. 여기서 전자 기록의 위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위작에는 올라가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뭐뭐뭐뭐뭐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뭐뭐뭐뭐 하는 경우도 위작죄에 포함된다 라고 해서 유형 위조, 무형 위조를 모두 처벌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판례가 언제 나왔다고요? 2005년도에 나왔다고요. 자, 그러면 자, 공전자는 그렇다 칩시다. 공문서가 다 유형 위조, 무형 위조를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공전자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전자는 어떨까? 사전자는 사문서가 유형 위조를 처벌하고 무형 위조를 원칙적 처벌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전자 기록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 위조 이건 당연히 처벌되겠지만 자, 무형 위조는 어떨까? 무형 위조는 우리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학자들은 무형 위조를 처벌하지 않으니까 사전자에도 무형 위조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학자들 얘기고요. 우리 판례가 뭐라 하냐면 이것도 처벌한대요. 그래서 사문서와 좀 다르죠? 여기도 처벌한다. 이게 판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자나 공전자나 모두 유형 위조, 무형 위조를 전부 다 처벌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최근에 나온 판례죠. 2020년도 전합 판결인데 여기를 보면 꺽스 2번이죠. 이 부분입니다. 체크하시고 최근에 출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여기 사전자 나와 있죠. 사전자 기록 위작죄에서 위작 나와 있습니다. 위작 개념에 올라가 보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밑에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는 경우도 그쵸? 전자기록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뭐였습니까? 227조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공전자였잖아요. 공전자. 이 공전자였습니다. 공전자 기록에서 말하는 위작에 포함되는데 이 법리는 즉 유형위조, 무형위조 모두 위작에 포함된다는 그 법리는 사전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다. 그쵸?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전자, 사전자, 유형위조, 무형위조를 모두 처벌한다고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 여기 도표에서 마지막에 무형도 포함된다.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교재, 작년 거 말고 재작년 2, 3년 전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형법 같은 경우 형사법이든 형법이든 전년도 교재 갖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어학이라든지 이런 국어나 영어 이런 국사 이런 책들은 전년도 교재 갖고 공부를 해도 되지만 법 과목 같은 경우는 매번 법이 바뀌고 판례도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교재는 새 교재를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밑에 2번 했습니다. 1번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1번을 보면 자 마지막이죠. 여기까지 읽어보시고요.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공급되어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출력이 이루어지는 이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은 법인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이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된다. 맞는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타인의 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두시고 뭐 가상화폐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꺽쇠 1번을 보시면 램 동그라미. 램에 올려진 기록도 객체가 된다는 판례가 있고 작년에도 경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원본 파일 변경까지는 초래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밑에 권한 없이 수정 입력했다 하면 이 자체가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본 파일 변경까지 초래해야만 한다면 틀립니다. 왜 그럴까? 그쵸? 추상적 이원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수 시기를 좀 더 앞당기죠. 다음 볼게요. 자, 주관적 요건, 목적범이기 때문에 고유의 목적도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판례. 자, 이것도 잘 나옵니다. 법조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는 것이 구성요건 요소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위작,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받으시고.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읽어보세요. 이 사실관계를 읽어보시고 이 사실관계에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는 누굴까를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2번을 볼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한 카페 있죠. 카페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이 사람이 누구야? 카페의 설치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카페직이지. 카페직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퀄인 거예요. 위 시스템, 이 카페의 뭐 다음이든 네이버든 그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카페직인 겁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글쓰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글쓰기 권한을 부여받죠? 카페 정회원으로 등업돼야 되는 거죠.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주면 내가 이제 글쓰기 권한을 부여받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카페지기가 이 사람을 정회원으로 등업시켜서 글쓰기 권한을 부여해 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카페에다가 허위 내용의 글을 적는 거야. 그쵸? 허위 내용의 글을 적었다고 했을 때 이 카페의 이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뭐라 그래요?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카페직으로부터 글쓰기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는 것이 없대요. 난 이 판례가 이해가 안 돼요. 이 대법관들이 카페를 운영 안 해봐서 그래, 그쵸? 아니 카페지기가 원래 자기 그 카페에 정회원으로 등업해주세요라는 글이 있으면 대부분 다 등업을 해주잖아요. 하자가 없는 이상. 근데 그 사람이 이 자기 카페에다 무슨 글을 적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장 변수를 해서 들어오는 놈들 많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대부분 수험생이라고 알고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수험생이 아닌 업자들도 많이 있어요. 업자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와서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쓰나 이런 거 동태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런 하다못해 저 카페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뭐 조합이라든지 아파트 조합이라든지 재건축에 그런 카페 가보면 막 허다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페 운영지기가 이렇게 글쓰기 권한을 부여해줬는데 이 사람이 와서 허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쵸? 분명히 이 카페의 운영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판례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니까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결 유지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봐두시고. 자, 밑에도 보면, 자, 새말금고 얘기 나와 있죠? 전 이사장이 있습니다. 금고의, 새말금고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 직원이, 총괄 직원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금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 새말금고로부터 내부 결제를 받아요. 내부 결제를 받는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권한을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부여받는 것.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에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는 새말금고인 거죠. 즉 새말금고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이 직원이 부여받습니다. 부여받아서 전 이사장 예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한 다음에 그 사람 계좌에서 자기 새말금고로 돈을 이체해버립니다. 라고 한 것이 이 본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이 직원이 계좌 이체를 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아니라 새말금고에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직원이 한 일은 위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제가 위에서 요 카페지기 얘기할 때 견해는 제 사견이기 때문에 제 사견 같은 경우는 무시하시고 우리 판례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내부 결제를 받은 사람은 사무처리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사건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공전자 갑니다. 똑같이 목적법 나와 있고요. 위작변자 개념 설명 드렸고요. 자, 여기도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꺽쇠 2번을 가보면 이 경찰관이죠. 경찰관이란 사람이 즉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 범죄 정보 시스템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전자기록입니다. 거기에다가 허위 사실 입력을 하면 본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경찰관이 공문서에다가 허위 작성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듯이 문서가 아닌 컴퓨터에다 적으면 공전자 기록 위작죄 또는 변작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사관이라는 공무원이 여기도 쭉 보시면 갑과 을이 공모를 했다. 전부 다 갑과 을은 다 뭐예요? 공무원인 거예요. 공무원. 올라가 보면 복지전산 시스템이라는 컴퓨터에 밑에 행정지식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컴퓨터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허위로 입력을 했죠. 그랬을 때 본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허위 작성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이지 밑에 보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 작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입력했다. 허위 작성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작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실대로 기재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